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종교 본연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다니는 학교 위례인생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백만기 선생님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어려웠는데요. 올해는 좀 더 나은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위례 인생학교 교장으로 네.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학교인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걸 배우는 학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노인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니어들은 이제 이런 지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를 우리가 이용해서 2020년 8월 달에 위례 신도시에 위례 인생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4개 분야의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첫째 이제 인문학 강좌로는 심리학, 서양음악사, 역사 산책 등이 있고요. 두 번째 어학 강좌로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술 분야로는 캘리그라피, 소묘, 우쿨렐레, 사진 등이 있고 또 실용 학문으로는 금융투자나 갤러리 투어, 문화답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퇴한 분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예. 그분들이 다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학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과목에선 선생님이 됐다가 또 어떤 과목에선 또 학생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분들은 다 이제 자기 분야에선 또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죠. 새로운 이제 네. 예, 은퇴를 하면 이제 어떤 가족의 부양 의무라든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도 평소 배우지 못했던 그런 과목에 대한 그 어떤 학습 욕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배우기도 하죠. 예, 그 은퇴라는 것이 새로운 또 시작임을 또 알려주는 그런 또 학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 해의 시작점에 있는 만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게 모든 사람의 관심 분야일 것 같은데요. 우선 세 사람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되면 이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바로 퇴임사죠. 비교적 큰 기관에서는 별도로 퇴임식을 갖기도 하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가까이 지냈던 동료 몇몇이 모여 통별원을 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취임할 때 이러한 일을 기획했었는데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반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한편 본인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에게 미안함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신 김병로 선생이 퇴임식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온 것은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점입니다. 나는 모든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며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에야 부정부패의 유혹을 염려하여 당부한 것입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서도 두꺼운 이불을 몸에 두르고 판결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도 재판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하고요. 박봉에 시달리던 판사가 사표를 내자 나도 죽을 먹으며 산다. 함께 참고 고생해보자고 만류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래전 사법연수원생들을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법관이 누구인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김병로 대법원장을 뽑았습니다. 그가 당부한 법관의 자세가 후배들에게도 전해지나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 스즈키를 40년 이상 이끌어온 오사무 회장이 91세에 물러나며 직원들한테 당부한 퇴임사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도 일을 계속하라. 인간은 일을 포기하면 죽고 만다고 그가 강조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은퇴하면 일에서 손을 놓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영국 중앙은행 머빈 킹 총재는 퇴임을 앞두고 너무 일과 연구에만 나는 몰입을 해서 사생활을 희생한 데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언제나 직장일이 최우선이었다. 그것이 어쩌면 실수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어진다며 은퇴 후에는 춤을 제대로 배우겠다고 아내와 약속을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일이 먼저냐 아니면 사생활이 먼저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자기와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왈가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해야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네네네. 대법원장을 지내신 김병로 선생님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스즈키의 오사무 회장은 일을 끝까지 하는 인생을 강조했고 그렇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의 머빈 킨 총재는 가정과 또 이 아내와의 어떤 시간을 부족하게 썼음을 후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는 다 다른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최근 한 신문에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은퇴 후 2009년도에 국립암센터에서 호스피스 전문 과정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임종 환자들이 후회를 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흔히 큰 집에 이사 갔으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들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마침 이제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임종 환자에게 설문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들이 후회한 건 5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네. 자,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임종 직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는 남은 사람한테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가치에 맞춰서 살아갔다. 그렇죠. 그런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린이들은 금방 답변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고 학교나 사회에서 선생이나 동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람직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삶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임종 직전에야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한테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항상 그 어린이의 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5가지 중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아까 영국의 머빈 킹 총재도 후회를 했지만은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다는 후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나 특히 배우자와 같이 지내야 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후회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자기의 속내를 털어내지 못하고 마음고생을 했다는 후회입니다. 이런 후회는 이제 우리가 임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평상시에 가끔 마음고생을 하면서 그런 후회를 하기도 하죠. 예, 그렇죠. 역시 이제 임종을 앞두고도 그런 후회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살잖아요. 네네. 뭐 고맙다,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할수록 좋고 또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 네. 그런 것도 좀 용기 있게 표현하면서 살아도 괜찮을 텐데 너무 좀 참고만 살았다 이런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후회입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며 친구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는데 그때는 친구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한탄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월마트를 창업한 샘 월튼 회장이요. 그분은 뭐 세계 굴지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종을 앞두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를 했습니다. 비록 그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의 주변에는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예, 전부 뭐 자기 부하 직원 아니면은 사업 파트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네, 네. 아마 우리나라 재벌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친구라고 하는 그 관계는 참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참 솔직할 수 있는 네. 그런 관계잖아요. 네네. 네, 친구를 항상 이렇게 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돈바의 수라고요.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한 15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150명 정도 되는 중에서 자기가 실제로 어려울 때 자기 어려움을 고백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 내지 5사람밖에 안 된대요. 아, 네. 예.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몇 사람한테 자기가 사실 평소에 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후회를 이제 임종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네.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렇게 한두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네. 근데 그런 우정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일 때문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후회를 임종 때 하는 거죠. 네, 네. 자, 주위에 친구 잘 있는지 안부도 묻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5번째는요? 네, 5번째는 이제 우리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더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후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지난 시절을 돌아가면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하며 이처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책을 보니까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저질렀던 후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에는 큰데 시간이 갈수록 적어지고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그랬었는데 임종 때 그 일을 하지 못한 거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하고 싶긴 한데 뭔가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더 큰 후회로 다가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상의 일이 급급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조금만 더 하면 뒤로 미루거든요.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막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좀 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도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선 이제 자신을 위한 추모사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과 지인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추억할지 그려본다든가 자신의 무덤 앞에서 목사나 친구가 뭐라고 말할지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이 실현 가능할지 또 어려울지도 검토도 해보고요. 근데 너무 쉬운 일을 택하면 이룰 수는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영국의 이제 현대조화가 중에 헨리 무어라고 있는데요. 그는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바칠 만한 일을 찾는 것이 비결이라고 강조하면서 나아가 더 중요한 점은 당신이 이루지 못할 만한 힘든 일을 택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힘든 일을 택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이제 일을 시작하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라든지 지인들의 뇌리에는 그 사람이 시도했던 일들이 분명히 기억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못한 일의 마무리를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는 게요. 뒤에 올 누가 그걸 이어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는 하고 완성하지 못했다고 실망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석기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일이 수만 번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은퇴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인생 짧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렇게 임종 직전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 들어봤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네. 자, 새해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의미 있고 또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새해 이제 모두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새해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도 이제 선진국은 접종률이 높은 반면에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국가는 백신은커녕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서로 경계를 짓지 않고 우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특히나 우리가 또 종교 관련 프로그램인데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또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위례인생학교 네네. 백만기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